첫 번째 가볼까요? 예, 뇌출혈로 인한 사망입니다. 자, 사인이 밝혀진 뒤에 전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1세대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 씨의 이 갑작스러운 부고가 전해졌죠. 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유명한 우리나라 1세대 인터넷 방송인이죠. 유튜버 대도서관이 지난 6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2010년 무렵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현재 채널 구독자만 140여만 명을 지닌 게임 유튜버인데요.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이나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고요. 부검을 마친 뒤에 국과수에서도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자, 사망 전날에도 방송을 했던지라 사인을 놓고 말이 많았던 말이죠. 자, 박 변호사님. 네, 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스테리, 음모론, 조롱성 댓글까지 많은 얘기들이 사실 있었는데 오늘 좀 정리가 좀 됐습니다. 이 대도서관의 전처 유튜브 윤댕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정확한 사인을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2015년 결혼했는데 2023년도 합의를 이혼했었고요. 이번에 상을 치르거나 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확한 사인은 뇌출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가족력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심장질환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엘리베이터 수직 상승입니다. 자,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주목해 주시고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저렇게 탑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도 안 닫혔는데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황을 감지한 여성 버튼을 꾹꾹 눌러보지만 먹통에 무반응.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쾅! 와, 세상에. 철제 상판이 내려앉았습니다. 자, 여성분 주저앉았고 지금 머리를 맞아서 아파하고 계시는데요. 와, 세상에 이게 무슨 일... 자, 교수님. 네. 자,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 피해 여성분과 연결이 닿지 않아서 상태가 어떠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한 제보 같아요. 자, 제보하신 분은 승강기 업종 종사자인데 동종업계 종사자 사이에서 현재 해당 사고 영상이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대요. 근데 그냥 일반인인 제가 봐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너무 불안하고 무섭게 문도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출발했고 맨 최정상, 맨 꼭대기층에서 이제 가면서 엘리베이터가 딱 벽에 부딪히면서 여성이 거의 1m 정도를 껑충 뛰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위에 있는 철제로 된 천장이죠. 보십시오. 네, 떨어졌어요. 머리도 다친 상태인데 이런 사고가 정말 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손 변호사님, 사고 원인 좀 밝혀진 게 있을까요? 네, 제보자가 이런 말 했는데요. 이 승강기가 90년대 초반에 설치됐다고 합니다. 꽤 오래됐고요. 그래서 전면 교체가 필요한 모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부품만 보완하고 교체하면서 지금 운행하는 중인데, 그런데 그때 설치한 안전장치가 지금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업체가 의무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했는데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따른 조치도 필요하겠습니다. 허리를 좀 다치셨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큰 부상 아니었기를 바라면서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소심하게 때론 대범하게입니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의자에 앉아 휴식 취하는 어느 초등생입니다. 휴대폰 보고 놀다가 말이죠. 바로 그때 태권도장 갈 시간이다 하면서 저렇게 총총총 떠나는데요. 자, 아이가 떠난 자리에는 주인 잃은 지갑이 저렇게 덩그러니 놓여있죠. 잠시 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은 한 남성 먼 곳을 보는 척 하더니 자, 손 좀 보세요. 왼손. 자, 지갑을 오른손으로 밑장을 저렇게 살짝 빼더니 왼손으로 넣어가지고 슬쩍 홀홀홀 총총총 자리를 떠납니다. 정말이지 무심한 척 밑장을 빼는 저 뻔뻔함이란. 아니, 어떻게 아이의 지갑을 저렇게 훔치고 싶은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제보자의 초등학생 딸이 겪은 일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학생이 학원에 가기 전에 근처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요.
실수로 앉아있던 자리에 지갑을 놓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들고 나온 저 남성, 벤치로 다가가서 앉더니 슬그머니 지갑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학원 수업을 마친 제보자의 딸이 지갑을 찾으러 왔는데 지갑이 없어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저런 범행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딸에게 지갑 안에 얼마나 들어있었는지 물어봤대요. 얼마? 그랬더니 300원 남아있었다고 순수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걸 좀 알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보를 해왔다고 전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쌤통이다 신난다. 신나는 건 아니지만요. 예, 쌤통입니다.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무인 빵집에 들어오는 저 남자. 자, 손에 들린 검은 가방을 툭툭 펼치더니 이거 뭐가 맛있을까? 자, 일단 하나 막 닥치는 대로 막 가방에다 집어 넣어요 지금. 자, 이게 맛있을까? 저게 맛있을까? 아이고, 냉장고 문 열고 목 마실까봐 또 이제 음료수까지. 자, 다른 쪽으로 반대편으로 또 하나 집어들고, 이거 크림빵인 것 같은데, 이거 뭐 메론빵인 것 같은데, 자, 계산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저 나쁜 놈 저거. 자, 이제 무인 빵집입니다. 지난 24일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보면 이 복면을 하고 들어온 남성인데 음료수 2개, 빵 11개 정도 13,000원치를 절도를 해갔는데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어요. 음료수도 챙겨갑니다. 원래 절도를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좀 급하게 뭔가 하는데 목이 또 막힐 걸 또 염려해가지고 스스로 음료수까지 이렇게 먹는다는 거 봤을 때는 어쩌면 많이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상습적으로 저런 행위를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예. 일단 13,000원씩 정도로 가져갔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고를 했고요. 다만 요 가게에 요 무인 빵집에 또 다른 절도 범죄가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인 빵집이면 무인 점포 맞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거 뭐 잘 모르고 절도 행위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신고는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며느리 팁 좀 줘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차 3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시아버지 환갑 잔치라 가족들끼리 외식을 했는데요. 시누이가 제게 내가 선물한 지갑이라면서 시아버지 지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갑 안에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놀란 제가 아버님 현금을 왜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셔요? 했더니 옆에 계신 시어머니께서 대뜸 며느리한테 팁 5만 원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뭐지 싶었지만 당시에는 웃으면서 괜찮다 하고 넘어갔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원래도 말투가 거침없는 편이시라 자주 상처를 받곤 했어요. 하루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피곤한 상태로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보시곤 얼굴이 왜 이러냐 누가 보면 임신한 줄 알겠다면서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이렇게 종종 저를 쉽게 보는 듯한 발언을 하셔서 결혼 초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자주 다투기도 했는데요. 이젠 그러려니 하며 지내지만 이번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의도가 아닌 건 알지만 보통은 용돈 주라고 하지 않나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아주 그냥 호강 날라리가 났네. 예, 아가 너 시애미가 너 시아버지 옆구리 팍팍 찔러가면서 며느리 돈 좀 주라고 한 게 이렇게까지 욕먹어야 될 일이냐? 제발 달을 가리키면 달 좀 봐. 손가락 보지 말고. 그리고 어쩌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그냥 노인네 말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시애미를 그냥 요즘 애들 그냥 동그라미. 야, 이럴 수가. 이거 이러면 저희가 난처해지. 자, 다음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팁이라뇨. 사전 찾아보니까 시중 드는 사람에게 고맙다면서 더 얹어주는 돈이래요. 언제부터 며느리가 시중 드는 사람이 됐어요? 저 가족 아니에요? 진짜 모욕적이고요. 불쾌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말씀 가려 해주세요. X. 자, 손 변호사님. 물론 말이라는 게
하는 사람 입장보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옳겠죠. 그리고 또 결혼을 하면서 양쪽 집안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충돌하는 부분, 놀라는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딱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뭐 팁이라는 용어 하나 때문에 너무 날카롭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네,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아버지께서 팁 좀 줄까, 팁 주마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조금 갸우뚱 이게 조금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께서 얘 팁 좀 줘요 이 얘기는 그냥 이렇게 뭐 그 용어에 신경 쓰지 않고 돈도 많으니까 우리 며느리 돈 좀 주시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이 중요한 방점은 며느리에게 용돈을 줘라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사연자께서 나중에 이제 시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 어머니 이번 달 팁.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예. 저도 팁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보면 의도 같은 게 중요한데 그 의도는 충분히 아니라는 건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연자님도 알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뭐 제 생각이긴 한데 어머님이 용어 사용이 이렇게 매끄럽지는 못하고 또 중간에 본인의 어떤 유머러스한 걸 보이려고 하는데 소통의 부분이 좀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면박 주기보다는 잘 좀 현명하게 오늘은 팁 없어요, 어머니. 팁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김혜연 아나운서. 만약에 시아버지께서 직접 여기 팁 줄게 하고 주셨다면은 이건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아마 식당이고 또 식당에서 우리가 팁이라는 용어를 가끔 쓰기도 하니까 좀 헷갈리시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은요. 가족 여러분들 분분해요 의견이. 오. 라미라즈님께서 팁은 봉사료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라고 하셨고 보람이 엄마님께서 며느리가 술집 여자인가요? 말 좀 가려서 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분들께서는 그냥 넘어가세요 라는 반응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